깊이 잠든 상태에서 편안한 꿈을 꾸다가 갑작스러운 요해 때문에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침대에 눕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사이 배우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구도 밤이 잘게 끊긴 채 이어지는 삶에 쉽게 익숙해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깨어난 직후의 몽롱함,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여기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하며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증상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고 방치하면 단순한 수면 부족을 넘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밤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3번, 그 이상 깨기도 합니다. 이는 밤새 충분히 쉬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피로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환자분들이 손을 잡고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생활의 중심이 화장실 가는 일에 맞춰진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으며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잠 못 드는 밤과 지친 일상에 무조건 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수면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하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장된 요법이나 기적 같은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학적 근거와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숙면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뒤 상쾌하게 눈을 뜨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간뇨로 인한 불편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야간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는 이유를 단순히 방광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 원인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ADH, 즉 항이뇨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천천히 만들도록 조절해 방광이 빠르게 차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는 점차 감소합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신장은 밤에도 낮과 비슷한 속도로 소변을 생성하게 되고 그 결과 수면 중 배뇨로 인해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낮 동안 발목이 붓는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체내에 머문 수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운 자세가 되면 중력의 영향이 주로 다리에 몰려있던 체액이 다시 혈류로 이동합니다. 이후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보내지면서 새벽 시간대에 요의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고 방광이 이전보다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이 차지 않았음에도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중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수면이 끊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뇌는 각성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체내 수분 조절과 수면 시스템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수면 부족은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다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뇌가 밤 동안 수행해야 할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 만성 피로, 짜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일이 흔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거나 단순히 방광이 작다고 단정 짓거나 나이타드로만 돌릴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과 시간을 조절하고 몸이 적절한 리듬에 맞춰 수분을 처리하도록 돕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더하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숙면을 돕는 단계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와 달리 야간요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몇 가지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이해하는 것이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선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낮에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파이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은 농축되고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면 잠에서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오후나 밤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그동안 몸이 절약했던 수분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며 결국 밤중 배뇨가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내 방광이 원래 작다는 것입니다. 방광 용량이 작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년층 야간요는 방광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밤에 생성되는 소변량 증가입니다. 항인효 호르몬 분비 감소와 다리에서 체액이 혈류로 돌아오는 현상이 겹치면서 새벽에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광이 크더라도 신장이 밤새 과도하게 활동하면 결국 일어나야 합니다. 방광이 작다는 생각은 흔히 핑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술을 조금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는 믿음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술은 강력한 이뇨제이며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차단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 즉 몸과 뇌 회복의 중요한 단계도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실을 이해했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단계별 수분 섭취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숙면을 되찾아준 기법으로 기억하기 쉽도록 CASA라고 부릅니다. A. 수분 섭취를 앞당기기. 하루 수분의 약 75%를 오후 4시 이전에 섭취하세요.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활동하고 낮 동안 체액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몸을 우체국에 비유하면 아침에 모든 택배가 도착하면 직원들이 낮 동안 정리하고 배송할 시간을 갖게 되지만 오후 9시에 모든 택배가 도착하면 한밤중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S. 수압 완화. 체액이 신장과 방광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I. 인터론 중단. 필요할 때 중단하고 시간을 조절하여 체액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전략을 따르면 수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2잔 정도 크게 마시고 아침 내내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섭취하세요. 이는 신체가 부드럽게 수분 전환을 하도록 돕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부터는 서서히 섭취량을 줄입니다. 목이 마르면 반잔 정도만 마시고 큰 잔으로는 마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 때는 필요한 만큼만 마시고 잔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이는 몸에 이제 속도를 늦춰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고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은 액체를 섭취하지 않는 시간을 지키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마지막 물은 8시에 마셔야 합니다. 차나 보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남은 수분을 처리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 소변을 방광으로 보내는 데 필요합니다. 입이 너무 마르면 조금만 물로 헹구고 뱉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세요. 다음 단계는 전해질 공급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전해질이 없으면 세포까지 수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약간을 넣어보세요. 나트륨과 칼륨이 수분 흡수를 도와 오후 갈증을 줄여줍니다. 저녁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 수프, 수박, 오이 등을 피하고 초콜릿, 커피, 차도 방광을 자극하므로 피하세요. 대신 살코기 단백질과 익힌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보조 기술도 있습니다. 먼저 별표 이중배뇨, 더벨보이딩, 별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앉아 소변을 보고 30에서 60초 정도 더 앉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소변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작은 차이가 새벽 3시까지 잠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중력 엘리베이터 기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거나 벽에 기대어 올려주세요. 15에서 20분 정도 유지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방광으로 돌아가 마지막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 섭취 조절입니다. 과도한 소금은 갈증과 야간요를 유발합니다. 가공식품,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섭취를 줄이고 집에서 간을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입니다. 스트레스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새벽 6시에 눈을 떴을 때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비틀거릴 일도 없으며 낮 동안의 피로감도 없습니다. 오직 깊은 휴식과 새로운 활력, 맑은 정신이 남아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든 느낌이 듭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많은 한국 어르신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정상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을 켜서 매주 삶을 변화시킬 건강 전략을 받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깊고 평화롭고 활기찬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수진 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